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모르는 남자가 진짜로 사랑할 때만 나오는 5가지 반응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줄로 정리해볼게요. 남자는요, 좋아할 땐 설레고 사랑할 땐 삶을 바꿉니다. 말로 사랑해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인생 구조가 바뀌는 건 진짜만 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 중 3개 이상 그 남자가 행동을 하면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나도 없거나 1개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내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진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에서 우리,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어떻게 모을까? 가 아니라 우리 돈은 어떻게 모을까? 가 되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가 되고, 일이 너무 힘든데 내 생활은 어떡하지? 가 아니라 너 일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다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같이 살아보자 라는 남자의 행동 태도입니다. 근데 이때 여자들이랑 싸움 나는 구간이 딱 있는데요. 남자는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안정감을 얻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여자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여자는 지금 우리가 행복하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지금 당장 오늘의 사랑을 상대방 남자와 느끼고 싶은데 상대방 남자는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오늘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남자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가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현실적인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현실 이야기를 당신에게 꺼내더라도 그 이야기의 결론은 통제가 아니라 협의로 끝나요. 너를 이렇게 바꿔가 아니라 우리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어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 아니고 가짜인 마음은 현실 이야기를 핑계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내 방식대로 못 맞춰? 이렇게 말이죠.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 게임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이야기는 사랑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말투가 폭력적이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관계의 비상등이 켜진 거예요. 두 번째, 주변 여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관계의 자극을 없앤다. 이건 되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결정적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 선택과 정리를 합니다. 연락이 오던 여자들, 애매한 관계들, 술자리에서 플러팅 나오던 라인, 여지를 남기던 SNS와 DM, 이런 걸 스스로 치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상대에게 불안을 주는 행동이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리해 라고 해서 정리하는 남자 말고 자기 판단으로 스스로 정리하는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라는 겁니다. 진심인 남자는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정리하고 굳이 티를 내지도 않아요. 반면 가짜 마음을 가진 남자는요, 자신의 여자에게 걸려서야 그때 마지 못해서 알겠어 하면서 지웁니다. 때때로 몰래 그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죠. 이건 정리가 아니라 들키면 숨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 남자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 그 남자의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세 번째, 생활 패턴이 당신과 함께하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 되게 큰 변화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는요, 여러분이 내 일정 속에 들어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사랑할 때는요, 내 일정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 제 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근, 회식, 친구와 약속 잡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의 약속에 영향이 있나? 이것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주말 계획을 짤 때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 우리 뭐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곤하더라도 연락을 함부로 끊지 않는 이유도 똑같아요. 연락이 아니라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태도죠. 진짜 구분선은 이겁니다. 그 남자가 한 번만 하느냐 혹은 습관적으로 바꿨느냐 이거죠.
초반에만 맞춰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계속 바뀐 패턴이 유지되는 건 우리를 중심으로 그 남자가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당신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당신을 자신의 삶에 넣고 싶어 한다. 이건 로맨틱해 보이는데 실은 되게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남자는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 삶에 자신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여자 집에 자기 물건을 조금씩 두고 가기도 하고 때때로 서로만의 애칭을 불러주면서 우리 둘만의 암호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면요. 사람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를 내 세계에 통합하고 싶어지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와 상대가 겹쳐지는 느낌, 즉 self-other overlap, 자기 타인 겹침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서 아론 연구진이 만든 iOS, 타인을 자기 안에 얼마나 포함시키는지 기준을 제시한 이 측정 도구는 친밀감이 커질수록 상대가 내 일부처럼 느껴진다는 걸 시각적으로 측정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정리하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대부분은 진짜 그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신호일 때가 많다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사랑에서의 흔적은 달콤하지만 동의 없는 침투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될 뿐이니까요. 다섯 번째, 내 뜻대로 안 따르면 생각보다 화를 낸다. 자, 이 다섯 번째는 제일 조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시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감각을 시각, 촉각 같은 정보로 꽤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는 고무손 착각 연구에서 사람이 곰으로 만든 가짜 손에도 잠깐 내 손 같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내 신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신체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심리적으로 나와 겹쳐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자신의 신체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한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화가 나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졌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화가 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남자가 내 신체의 일부같이 느껴져서 그 남자가 내 말을 안 따를 때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즉, 당신이 그 남자 말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남자가 생각보다 당황해하거나 생각보다 많이 화를 낸다 라고 하면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여자에게 화를 내도 된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에게 기대가 커지고 마음이 민감해져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나오는 순간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남자가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 상처는 내 스스로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는 그 화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느냐, 이걸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없는데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결론 지어 볼게요. 남자는 진짜 사랑하면 말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다고 해서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해지는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면서 서로 감당 가능한 그런 남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행동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나를 좋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볼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남자들은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올지를 모를 행동과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사랑의 자문록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자를 좋아하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굉장히 저돌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맞지만 남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만큼 복잡하고 티를 잘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도 여자들이 거절을 한다면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또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여자에게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옆에서 은근히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자들의 숨겨진 호감 신호에 대해서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자주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자주 그 남자가 칭찬을 한다면 한 번쯤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이쁘시네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이런 흔하디 흔한 상투적인 말, 그런 칭찬 말고 오늘은 옷이 좀 화사하신데요, 오늘 어디 가세요? 아니면 오늘 귀걸이 하셨네요, 귀걸이가 되게 예뻐요,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구체적이고 당신을 관찰을 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당신에게 이런 칭찬을 한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묻지 않아도 자기의 장점을 어필한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매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이죠. 남자는 능력이 주된 매력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남자의 특징이라서 자신의 장점이나 매력을 어필할 때도 내 능력을 어필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이런 어필을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한다 라고 하면 이 남자는 지금 나에게 호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다. 남자의 단순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남자 100명 중에 99명은 한 번 정도 예의상 돈과 시간을 쓸 수 있겠지만 자기가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 자기가 이득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만나려고 하고 만나서 이것저것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챙겨주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남자의 호감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그 남자의 호감 신호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여러분에게 그 남자가 크게 얻을 부분이 있을 때도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호감일 확률도 높지만 당신에게 그 남자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네 번째,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중에서도 남자의 몸이 호감 있는 여자에게 방향을 향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고 웃음을 머금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남자의 큰 호감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과 1대1로 있을 때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상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런 제스처로 웃음을 짓는다거나 그런 행동으로 몸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튼다거나 라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감 신호 바디랭귀지는 단 둘이 있을 때보다는 여러 명이 있을 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몸의 방향이 나에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 남자가 당신을 자주 쳐다보고 당신을 쳐다보면서 눈이나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 남자의 호감 신호를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바디랭귀지로 자신의 호감 신호를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일부러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회피한다든지 등등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몇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을 때 이때는 그 상대방이 행동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나를 좋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확 펴지고 웃음이 새어나오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해서 나온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남자에게 조금씩 말을 걸어주면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그 남자를 끌어당겨 보세요. 아마 바로 넘어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다. 남자의 이 단순함은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교감보다는 현실 판단의 중점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모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습성은 남자의 기억력에도 작용되죠.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호감이 생긴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중력과 기억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미리 이런저런 정보들을 흘려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그 남자가 내가 흘린 정보를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보셨을 때 한 10개 중에 6개 정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개 중 6개 정도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남자는 관심이 없으면 10개 중 한두 개를 기억할까 말까 합니다. 진짜로 기억을 못해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여자의 정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그 남자가 내 모든 걸 기억하길 바라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기억에 남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